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수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온한 주말이 될 줄 알았다. 여보. 재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웠다. 응.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갈까? 엄마가 우리 보고 싶다고 하셔서. 수진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 그래?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재현은 알까? 아니, 알 리가 없다. 결혼 2년 차. 시댁 방문은 여전히 낯설고 불편했다. 아니,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 괜찮아? 재현이 물었다. 응, 괜찮아.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숨이 나오고 있었다. 또 가야 하는구나. 이건 초대일까 아니면 의무일까?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며느리는 초대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불러지는 사람일까? 그 경계가 항상 모호했다. 어서 와.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았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다. 응, 들어와. 신발 그렇게 벗으면 안 되지. 옆으로 놓아야지. 첫 마디부터 지적이었다. 수지는 신발을 고쳐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부엌 좀 봐줘. 설거지할 게 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다. 재현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나도 앉고 싶은데. 부엌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다. 아침 식사, 어제 저녁 식사까지 그대로였다. 수지는 소매를 걷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수진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 그릇 왜 그렇게 닦아? 기름기가 남아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 수진의 손이 떨렸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점심 준비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지시를 내렸다. 파는 이렇게 썰어야지. 너무 크게 썰면 안 돼. 네. 감자는 저렇게 썰면 익는 시간이 달라. 다시 썰어. 네.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겼다. 내가 뭘 잘못했지?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우리 전 며느리는 요리를 정말 잘했는데. 재현의 형수 이야기였다. 그 사람은 김치도 직접 담갔어. 너는 아직 김치 못 담그지? 아, 네, 아직은. 배워야지. 며느리가 김치 못 담그면 안 되지. 수지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직 비교와 지적뿐이었다. 재현은 옆에서 밥만 먹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점심 식사가 끝났다. 수지는 자동으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이제는 지시를 받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됐다. 수진아, 설거지 끝나면 방 좀 정리해줘. 손님 방 침대 시트 갈아야 해. 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갔다. 침대 시트를 벗기고 새로 갈았다. 수진아. 또 불렀다. 빨래 좀 개줘. 건조기에서 꺼냈는데 손이 안 닿네. 네, 지금 갈게요. 빨래를 개고 정리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수진아, 저녁 준비 시작해야지. 시간 별로 없어. 시계를 봤다. 오후 4시였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재현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다. 편안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왜 나만? 저녁 식사 후 수진과 재현은 잠시 산책을 나갔다. 오늘 고생 많았어. 재현이 말했다. 응. 엄마가 좀 까다롭긴 한데 원래 그래. 이해해줘. 수진은 멈춰섰다.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런 거잖아. 나쁜 의도는 없어. 나쁜 의도가 없으면 괜찮은 거야? 재현은 당황했다. 왜 그래? 뭐 잘못됐어? 잘못된 게 뭐냐고. 나는 하루 종일 일만 했어. 너는 편하게 앉아서 TV만 봤잖아. 나도 엄마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일이야?
내가 한 게 일이야? 재현은 입을 다물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이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자정이 넘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현과 시부모님은 모두 잠들었다. 고요한 밤.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결혼할 때는 사랑 때문이었다. 재현을 사랑했고 그와 가족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댁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었다. 의무였다. 평가받는 기분이었다. 나는 며느리일까 아니면 가정부일까?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누군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잃는다면 그건 과연 사랑일까?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친구 미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수진아, 오늘 시댁 간다고 했지? 괜찮아?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힘들어. 진짜 힘들어. 몇 초 후 미영의 답장이 왔다. 많이 괴로웠겠다. 수진아, 그만둬도 돼. 너 잘못 아냐? 수지는 화면을 바라봤다. 그만둬도 된다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친구는 나를 이해해준다. 하지만 가족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수지는 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오늘 떡볶이 만들어야 하는데 같이 만들래? 아, 저는 오늘은 좀. 왜? 바빠. 네,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할 일? 뭐 그렇게 바빠? 며느리가 시어머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수진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어머니. 왜? 왜 제가 여기 오면 항상 일만 해야 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제가 여기 온 건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오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한테 가족처럼 대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절 며느리가 아니라 일손으로 보세요. 재현이 끼어들었다. 수진아, 진정해. 엄마한테 왜 그래? 수진은 재현을 똑바로 봤다. 당신도 똑같아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당신은 편하게 앉아있기만 했잖아요. 나는 됐어요. 수진은 가방을 들었다. 다신 안 올래요. 수진아. 또 재현이 불렀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애가 미쳤나 봐.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 집에 돌아왔다. 수진은 방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다. 해방감도 함께 있었다. 나는 나다. 수지는 깊은 숨을 쉬었다. 내 감정도 나의 일부다. 무시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수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썼다. 다신 오지 마세요. 그 말은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에게도 보내는 말이었다. 다신 나를 무시하는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창밖을 봤다. 벚꽃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며칠 후 재현이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응.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랑 얘기했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재현아. 응.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나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만약 당신 가족이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생각해볼게.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자유, 존엄, 그리고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지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